저수지에 숨겨놓은 돈을 풀어야지 국민 회사로 장난치고 있으니 말문이 막힙니다. 지 돈 풀어야죠. 저수지에 숨겨놓은 돈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의 소리방송입니다. 국가 최고 권력자 대통령도 국무총리 후보자도 대통령을 생산한 당대표 출마자도 모두 전과자들로 세계 어디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나라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전과 이력과 정치 성향을 보면 불법적인 돈에 연루되었거나 입이 거칠고 다분히 폭력적이며 최악의 부패한 정치꾼들입니다. 또한 철저한 반미주의자들이고 친중, 종북 주사파 세력들로서 이재명을 보면 마치 독재 공산주의자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를 연상케 합니다. 사실 이들을 나무라기보다는 이들을 선택했던 손가락들을 잘라버려야 한다는 분한 마음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먹고 사는 주요 산업은 수출입니다. 그 수출에 큰 비중을 두어 그 의존도가 약 40% 이상 될 정도로 OECD 국가 중에서 단연 하위 순위입니다. 미국 10%, 일본 15%는 우리가 크게 대조되는 대목입니다. 그만큼 내수시장 규모가 작은 것은 인구가 적기 때문입니다. 5천만 인구에는 자체 소비만으로 대규모 생산 유지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외교, 안보, 경제 등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핵심적인 부분에 목줄을 쥐고 있는 세계 최강 트럭맨 미국의 트럼프 눈밖에 난 것은 대단히 위험한 짓을 했다는 것이고, 선진국가 G7에게 홀대를 당했고 인접한 일본 등 그 우방들의 돌림방을 당했던 이재명의 이번 외교 참사는 참담한 그 자체였습니다. 이재명이가 정권을 잡고 있는 한 모든 것은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지난 정권의 삶은 소대가리의 무능을 넘어 이재명 독재 정권은 몰락해가는 사회주의 부활을 예고했고, 이는 친중, 친북, 친소련 등 지구상에 남아있는 공산주의 국가에게 추파를 던지게 되는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트럼프가요, 이스라엘을 앞장서 이란 핵무기 개발 저지를 위한 직접적인 전쟁 개입 초일기에 들어갔습니다. 2주간의 기간을 주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이란을 항복받기 위한 것이라지만 이란의 원유 70% 수입을 중국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간접적인 타격을 주는 것이고, 셋의 이재명을 향한 무언의 경고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작부터 돌림방을 당했던 G7 국가들의 외교 참프였지만 만만한 게 홍어꽃이랐고, 국민 개돼지들에게 당선 사례로 돈잔치를 베푸는데 국민 1인당 자그마치 25만에서 50만 원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소비 쿠폰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특히 눈여겨 보이는 대목은 7년 이상 연체되어 5천만 원 이하 빚을 진 소상공인에게 전액 탕감을 해준다고 발표했습니다. 완전 형평성을 잃은 것이죠. 이번 성심성에는 전액 국민 헬스가 들어가는 비용으로서 약 30에서 40조인데 참으로 이재명다운 선심성 포퓰리즘입니다. 저수지에 숨겨놓은 돈을 풀어야지 국민 혈세로 장난치고 있으니 말문이 막힙니다. 지 돈 풀어야죠. 저수지에 숨겨놓은 돈을. 호텔 경제학이라는 개똥 같은 철학을 가진 이재명이가 할 수 있는 게 선심성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 개돼지들이 울면 적당히 돈이나 풀고 사료를 먹이겠다는 발상이 전부 다입니다. 이 자빨 것들은요, 나라 돈이 지들 것이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이대는 짓거리에는 부끄럼도 미안함도 없는, 하여튼 그 상판떼기는 철판을 덮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딴에는 국민 개돼지들이 입틀 막은 게 돈이든 사료든 처먹이면 조용해지는데 그게 만병통치약이라는 겁니다. 돈이. 사실 정치적 파트너십이 되어야 하는 국힘당에 대해서는 병신 축구들만 모인 집단이라 요래하기가 의외로 단순하고 간단하다고 하면서 국힘당은 죽었다 깨어나도 민주당은 이룰 수 없다는 확신을 그들이 가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사실 일정한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앞으로 장관들 임명 청문회 때 보겠지만 총리 김민석을 비롯해서 김어준이가 방통위원장, 근래 정청래가 법무부 장관으로 통과될 수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말하며 국민 개돼지들은 그냥 보고만 있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방법이 없죠. 사실 전과자들을 전면에 내세운 민주당은요, 무술 정도로 단합되고 결집되어서 국힘당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들만의 카르텔로 탈돌 뭉쳐진 수적 우위의 파워는 국힘당을 개업 내란 동조 세력으로 간주하며 탄핵당이라는 프레임으로 건 뒤에 이석기의 통진당 해산시킨 전례를 들어 3특검법을 올인하는 강난의 칼춤을 출 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특검 기간이 6개월을 조금 못 미친 170일로 올해 12월 종료 시점이고, 원칙적으로는 추가 연장은 안 되지만 무슨 이유를 갖다 대고서라도 연장하여 내년 3월까지는 질질 끌고 나가 박근혜 탄핵 이후
그 이듬해 지방선거에서 전국 싹쓸이를 했던 그때를 재현하겠다는 전략적 속임수 꼼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힘당에서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게 민주당에 있는데 바로 열심히 당을 위해 고생하고 공헌한 사람, 또 능력 있는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농공행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국힘당은 이 농공행상 자체를 모릅니다. 모르는 건지 안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국힘당에서 열심히 애당 행위를 한들 일회용 반창고에 불과한 반면에 열심히 한 만큼 확실하기 때문에 민주당을 위해 결사적으로 목숨을 거는 민주당 사람들이 속속 생기는 겁니다. 국힘당은 DNA가 태생적으로 다릅니다. 실제 국힘당은 대선 때도 그랬지만요, 현재 그 청문회 또는 특검에 대해서 당 정책이 전무합니다. 집구석 싸울 줄 알았지 진작 해야 할 특검은 3특검법이 아니고요, 노태악과 성관이 사무국장의 비리,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의 부정선거를 입닦은 이 괴물 카리터를 초개박살 내는 특검에 목을 매야 하는데 이런 것조차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힘당은요, 정말 국민의힘이 국민의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껏 믿고 국힘당을 지지했던 국민들로서는 희망을 상실한 그야말로 자포자기 실신 상태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당간판을 해체하고 세수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그런 앞으로의 당의 체제 정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이런 당을 믿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입니다. 그래서 국힘당은 더 이상 비상대책당이라는 쪽팔리는 조소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놈의 비상이 그리도 많았는지, 또 비상을 걸었으면 확실한 마무리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한 번도 만족한 결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체질 변형을 하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이번 기회에 악성 종양은 다 잘라내고 싸울 수 있는 전사들로 엄선할 것을 촉구합니다. 마침 TK 출신 송원석이가 원내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송원석의 출연으로 세 번째 당대표 출마를 하려는 한동훈에는 매우 불리한 조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출마를 할까 말까 쇼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한동훈은 정치 경력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정치라는 말을 절대 붙일 수 없는 더러운 인간입니다. 그들의 카르텔이 또한 똑같은 인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도 할 말은 해야죠.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든 개 XX 같은 아주 나쁜 놈입니다. 이놈은 정치를 하기 전에 썩어빠진 대가리부터 알코올에 담갔다가 완전히 세척을 시킨 후에 그 다음 생각을 해야 할 인간입니다. 따라서 국힘당은 8월 당대표를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때 반드시 김문수를 뽑아서 당과 보수포 국민들이 짓밟힌 인권과 자존심을 되찾기 위한 싸움당으로 변모하여 반드시 1년 안에 민중봉기를 통한 정권 되찾기에 온갖 혼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손학규가 어떻고 이낙연이 어떻고 한동훈이가 참여하는 세력 확장이라는 나경원의 콩먹은 소리는 절대 씹으면 안 됩니다. 다시는 김문수 후보도 시궁창에 빠지는 소리로 출마 저울질하는 그런 수를 쓰면 안 되고요. 전사로서 전면에 서서 진군의 칼을 휘둘려야 합니다. 지금은 체력 안변이 뭐니 여유 부릴 만한 사정이 안 됩니다. 당 체질 개선은 물론 한동훈을 비롯한 그 팬덤들 한 놈도 놓치지 말고 모두 폐기 처분할 것을 보수포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부산의 소리방송이 진중히 경고합니다. 명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